예, 계속해서 지금 3편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냐면요. 이 부모가요, 1969년에 별거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부가 이혼한 게 1972년에 이혼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별거했을 때 69년에는 이제 이 큰딸인 카멀라 해리스가 5살, 그 밑에 여동생도 있었는데요. 하여튼 72년에 이혼을 했고, after he lost a bitter custody battle, 아버지가 패배했습니다. bitter, 아주 치열한 custody battle이요. 양육권 다툼. 내가 키울래. 엄마는 또 내가 키울래. 이런 custody battle. 아주 bitter. 원래 bitter는 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치열한 양육권 다툼에서 아버지가 패배한 후에 이혼을 했는데, that brought, 그래서 이러한 배틀, 양육권 다툼이 brought his closeness to Miss Harris and a younger sister to, 이 양육권 다툼이 이 아버지가 가까웠는데요. 미스 해리스와 그 다음에 her younger sister, 미스 해리스의 여동생이요. 그러니까 두 딸하고 아버지가 원래 가까웠었는데, 이 가까운 것을 어디로 갖고 왔느냐 하면 to an abrupt halt, abrupt, 돌연, 갑작스러운 중지. 양육권 다툼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당해보시면 알지만, 양육권 다툼 하다 보면 별난 사람들도 다 성인군자라도 관계가 나빠지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두 딸과의 아버지의 가까운 관계를 갑작스러운 중지 상태로 가지고 와버렸어요. brought, 갑작스러운 abrupt halt, 중지 상태로. 라고 Dr. Harris wrote in a 2018 essay. 아버지가 2018년 이런 에세이에서, 수필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가지고 이제 카멀라 해리스하고 그 다음에 여동생입니다. 여동생도 공부는 오히려 여동생이 더 잘했어요. 마야 락시미 해리스, 여동생 이름이 이겁니다. 마야 락시미 해리스. 보니까 이게 인도 전통인지 몰라도 결혼했는데, 여동생 결혼했는데 패밀리 네임이, last name이 그냥 해리스네요. 물론 카멀라 해리스도 그렇고 자신의 성을 안 바꾸네요. 67년생이시고 3살 차이네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엄마가 별개했을 때 언니는 5살, 이 여동생은 2살이요. 그러니까 만입니다. 만으로 하니까 이 언니는 별거 당시에 기억이 생생할 거고, 이 여동생은 잘 몰랐겠죠. 그 다음에 이 여동생은 UC 버클리를 거쳐서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버클리요. 그 UC 중에 아주 거의 인류지요. UC 버클리와 그 다음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하니 하면 이 여동생이 지금 로이어 변호사이면서 스탠포드 법학 박사를 취득했기 때문에 변호사이고 퍼블릭 폴리시 애드보컬트, 공공정책 활동가입니다. and writer,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책도 쓰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퍼블릭 폴리시 애드보컬트는 활동을 펼치는 사람이에요. 공공정책 활동가. 이 우스운 게 아닌 게 이 여동생이요. One of three senior policy advisors. 3명의 그 선임 정책 자문가 중에 3명 중에 1명이었어. For Hillary Clinton's 2016 presidential campaign's policy agenda. 1926년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거의 당선되는 줄 알았지요. 그때 대선 캠프에 있어서 정책 아젠다에 3명의 그 자문관 중에, 정책 자문관 중에 1명, 주요 선임 자문가 중에 한 사람일 정도로 공공정책에 밝은 여성이네요. 다음에 The Sealed Divorce Settlement. Divorce Settlement 하면 이혼 합의안입니다. 결국 이혼을요, 결국 합의로 끝냈는데, 근데 sealed 하면 봉인된 겁니다. 봉인됐다라는 말은요,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해요. 예? 양측이 합의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게 sealed입니다. 그의 반대가 unsealed이고요. 정부 공공 그런 비밀 문서들이 이제 25년 이렇게 지나면 unsealed, 그 sealing은 봉인한 게 풀리죠.
이제 sealed예요. 그 was based on 이 합의안이 무엇에 근거했느냐 하면 이 아버지 말에 따르면요, on the false assumption, 잘못된 추정, 잘못된 assumption에 의해서 추정이라는 말입니다. 추정, 생각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에 근거했다는 겁니다. By the state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의 이 꼴은 추정 말이에요. 꼴은 생각. 무슨 생각이냐면 fathers cannot handle parenting. 아버지들은 parenting을 핸들링 할 수가 없어. 아이들 양육을 어떻게 아버지가 핸들링을 하니? 그런 아주 잘못된 추정에 근거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sealed divorce settlement의 제1의 그 대상이 양육권이죠. 양육권 문제에 대한 건데 양육권에 대해서 이런 말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쪽 결국은 이제 엄마가 애들 둘을 보살피도록 합의가 됐는데 그 근본적으로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 이거죠. 법이 아버지가 뭘 애를 양육하니 엄마가 양육해야지. 그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것이 아버지의 주장인데 he added that 또 추가로 뭐라고 그러냐면 it was especially in the case of this father 그것은요 특별히 이 아버지 이게 자기를 말하죠. 특별히 이 아버지의 경우에 특별히 그러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나니까 내가 무슨 애를 키우냐고 나온 겁니다. 내가 누구냐면요. Negro from the Islands. Negro from the Islands. Negro는 아시겠죠? 정식 표기는 이겁니다. Negro. 근데 Negro 이것은 Negro라는 것은 The Caribbeans요. The Caribbeans 하면 카리브해에 사는 사람들. 자메이카 출신이니까 카리브해에 사는 사람들의 영어. 그 사람들 이제 영어권도 꽤 많죠. 영어권이 더 많죠. 불어권보다도. 그 사람들 카리브 사람들의 영어. 나름대로의 그 독특한 액센트가 있고 발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발음으로는 니그로가 아니고 니그로. 둘 다 장모음으로 발음한다는데 길게 니그로. From the Islands라는 것은 the Islands를 이 사람들 발음으로는 the 혀를 깨물면서 내는 이 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그냥 뒷소리요. The the Islands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the Islands. 이 카리브해에서 온 니그로, 흑인. 카리브해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 종족이 있습니다. 근데 카리브해에서 온 니그로라는 말은 이제 한 몇 세대, 불과 몇 세대 전에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아주 순수한 아프리카 종족이요. 아프리카 종족이니까 더욱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아프리카 종족, 시커먼 애가 무슨 애를 키우니 이런 식이다 이거죠. 법정에서요. 이러한 흑인 아버지가 might just end up ing. 결국은 그냥 end up ing는요. end up ing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구문이죠. end up ing는 결국 뭐뭐 하게 되다. might는요. 가장 약한 추측입니다. 혹시 결국 뭐뭐 하게 되고 말 거다요. just는 그냥 might just end up. just를 뭐라고 이제 말을 보태야 되냐면 might end up은 그렇게 결국 귀속되고 말지도 모른다. 이런 흑인 이 카리브해 출신의 흑인 아버지는요. 결국은 무엇으로 귀착되고야 말 거다. 귀착되고야 말 거다. just가 좀 강조한다고 할 수 있나요? 통과하고 그 다음에 eating up ing 결국은요. eating his children for breakfast. 자기 애들을요. 아침 식사용으로 이용하고야 말 거다 이겁니다. 식인종들이니까 자기 애들을요. 아침 식사감으로 먹어버릴 거다 이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판사님께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백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흑인 아버지한테 애들 양육권을 맡길 리가 없다는 거죠. 사실이든 진실이든 이 아버지가 경제학 교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일리가 있겠죠. 그때 사회 분위기가요. 정말 60년대 분위기가 그렇게 했겠죠.
Nevertheless, 그러나 I persist, 내가 고집을 부렸어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persist, 고집을 부렸습니다. Never giving up on, never giving up on, give up on이 포기하답니다. My love for my children, 내 아이들, 두 아이들에 대한 나의 사랑을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 고집을 부렸고 내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acute sense of loss. 이게 sense of loss는 상실감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린 감각이 acute, 아주 날카로운 상실감. Like his daughter, 자기 딸처럼 Dr. Harris tended to achieve distinction. Dr. Harris도 어떤 경량을 띄었느냐 하면 딸도 그렇지만 이 아버지도요. achieve distinction. achieve distinction이라는 게 있어요. achieve는 달성하다고 distinction은 원래는 구별이고요. 그래서 achieve distinction 하면 탁월함.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경량. 엄청난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는 거니까요.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Whenever he went, wherever he went, 그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아버지가 은근히 많이 직장을 옮겼어요. 대학을 여기서 다녔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종신직 교수로 엄청나게 화려하게 막을 내렸지만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아주 뛰어난 업적을 달성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In 1956년에 the 18-year-old high school graduate, 18살의 고등학교 졸업자가 received Jamaica's equivalent of, 자메이카의 무엇에 해당하는 것을 받았어요. The Rhodes Scholarship, Rhodes 장학금이요. Rhodes Scholarship은 이제 미국 사람들 다 아는 거죠. 이거 최고의 장학금입니다. 미국 대학생들 중에서 최고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영국의 옥스퍼드 쪽으로 유학 보내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제 국비 장학생입니다. 이거요. 이게 아마 원래 영국에서 주는 겁니다. 영국에서 주는 이 장학금.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자메이카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자메이카라는 나라에서 실시하는 아주 최고의 국비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to attend University College of the West Indies. University College of the West Indies라는 대학에 다니기 위해서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는데요. The University College of the West Indies는 in Mona, Jamaica. 자메이카에 있는 대학인데 카리브해의 많은 지역에서 오는 명문 대학이라고 그럽니다. He would go on to become Stanford's first black professor.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그 후에 he would go on. 이 would는요, 과거에서 바라본 미래입니다. 이렇게 이거 자메이카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시점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그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to become, go on, 이거 문법에서 많이 다루는 거죠. go on ing는 계속해서 이 똑같은 동작을 하는 겁니다. go on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go on to 부정사는요, 뜻이 완전히 달라요. go on to 부정사는 계속해서 노력해서 그 다음에 뭐뭇이 되답니다. 그래서 이 자메이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미국 땅으로 건너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서 그 다음에 결국은 스탠포드 대학의 맨 첫 번째 블랙 프로페서, 흑인 교수가 됐어요. 블랙 이렇게 소문자로 쓰면 얼굴이 시커멓다는 거고 블랙은 인종이 흑인이란 말이에요. 이거하고 구별하셔야죠. 첫 번째 흑인 교수가 됐습니다. 경제학 교수요. To receive tenure. 흑인 경제학 교수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이러한 첫 번째 흑인 경제학인데 receive tenure. tenure는 원래 tenure 임기라고 그럴까요? 임기? 대학에서 이거 tenure 임기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first 서수 다음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tenure를 받은 첫 번째 흑인 경제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가 중요해요. He would go on to become. 그러면 그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은 될 참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되었다가 아니고 계속 노력해서 될 참이었다. 그때 당시에서 보자면요. 대학에 진학했는데 그 대학에서 또 잘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요. 그래서 to receive tenure라는 것은 결국은 종신직, 종신 교수직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르지 못해요. 그냥 정년 퇴직할 때까지 교수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장해 주는 게 아주 드문 일이죠. 아주 뛰어난 교수한테만 그런 것을 해주는 거죠. His byline appeared in the most prestigious journals of economics. His byline은요, 신문이나 잡지 기사에 필자 이름을 적은 행, 그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등장했다와 비슷한 겁니다. 그의 이름이 등장했는데 이 아버지의 이름이 in the most prestigious, 가장 저명한 저널은요 전문 잡지입니다. 저널을 다이어리, 일기장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일기장은 다이어리고 저널은 전문 잡지를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가장 저명한 경제학 전문 잡지에 그의 이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 잡지에 그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논문을 썼다는 거죠. 페이퍼를 거기다 올렸다는 겁니다. He helped write. 그리고 그는 쓰는데 기여했어요. 그러니까 뭐 공동 저자의 역할을 했겠죠. 무엇을 쓰는데 도움을 줬냐면 what would eventually become,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이 될, 결국은 썼는데 이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이 될 거냐면 Jamaica's enduring post-colonial economic policy, 자메이카의 경제 정책이요. 경제 정책을 쓰다 하니까 경제 정책을 작성하는 겁니다. 경제 정책을 뭐 고안하고 뭐 창안하고요. 고안하다, 창안하다 해도 되죠. 경제 정책을 쓴다는 말은 정책,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뭐 100개 쓰는 게 아니고 정책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는데 기여했다는 거죠. 자메이카의 포스트 컬로니얼 에코노믹 폴리시요. 식민시대 이후. 우리 한국 같으면 식민시대 이후면 1945년 이후를 말하죠. 일제 식민 통치가 끝난 이후에 포스트 컬로니얼. 그 다음에 enduring이라는 말은 계속되는 일이죠. endure, 계속되는. 이거 그 자메이카가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에 오랫동안 계속되는 경제 정책을 작성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경제 정책이 잠시 시행되었다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이 양반이 만들어 놓은 경제 정책은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경제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 하면 the home, 주택인데 where Miss Harris's great uncle used to live.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죠. 살곤 했던 그런 집인데 great uncle 하면 아버지는 어머니의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미스 해리스의 할아버지쯤이죠. 할아버지인데 직계 할아버지가 아니고 이제 그 삼촌 할아버지요. 그래서 삼촌 할아버지가 살았던 in 오렌지 힐 자메이카. 그래서 이런 저택에 살았다는 겁니다. 이 꼭대기에 저택이에요. 이 언덕배기에 사는 거는 아주 부자들이나 사는 거죠. 전망 좋다 그래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언덕에 숲속에 집을 안 짓는 게 그것도 이유가 있나 봐요. 요새 보면은요. 경치는 좋은데 캘리포니아 이런 쪽에 보면 이제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산불이 나면 너무 허망하게 이게 하루아침에 여기 완전 패러다이스가 완전히 지옥의 꼴로 바뀌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런 전통적인 촌락은 뭐 가로수니 이런 게 별로 없죠. 싹 다 베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촌락 밖에는 이제 뭐 밭도 있고 이제 나무도 있고 그렇지만은 근데 마을 안에 나무가 없는 게 아마 화재 때문에 그랬는지 뭐 몇천 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요. 예, 하여튼 이 할아버지 뻘이 이제 잘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이제 뭐 미국에 유학까지 오고, 예, 그래서 아버지 쪽이 친가 쪽이
잘 나가는 집안이다 이건데, and in 2021, 그 2021년에 the same year his daughter was sworn in. the same year 다음에 뭔가가 있었겠죠. 관계부사 when이 있었습니다. 뭐뭐한 똑같은 해인데 his daughter, 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자기 딸이 was sworn in, be sworn in이라는 게 있어요. be sworn in이 이렇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로서요. 수동태 be sworn in은 원래 동사는 이제 swear고, swear, swore, 그 다음에 과거분사가 sworn in인데, be sworn in 이렇게 수동태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선사하고 취임하다라는 말입니다. 뜻은 이렇게 능동인데 꼭 수동으로 쓰셔야 돼요. 자기 딸이 뭐 선사하다 또는 뭐 취임하다 둘 중 하나만 해도 됩니다. 선서라는 건 당연히 취임식에 따라 붙는 거고요. 성경에다 손 얹어가지고 선서하는 거는. 그래서 취임했다 이겁니다. As the nation's first female black and Asian vice president. 미국의 첫 번째 여성이면서 흑인이면서 또 아시아 계통의 부통령으로서 선서한 해가 2021년이죠. 2021년 1월 20날 선서했다 이거죠. 부통령이 된 겁니다. 카멀라 해리스가요. 그 해에 Dr. Harris received the Order of Merit. 아버지가요 받았는데 the Order of Merit은 공로훈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Order of Merit은 a high national honor, 굉장히 높은 국가적인 명예입니다. 국가적인 명예 뭐 여기서는 그냥 훈장 해도 되겠죠. 아주 높은 국가에서 부여하는 훈장인데 bestowed 하면 주어지는, 그래서 주어진 훈장인데 by the Jamaican government, 자메이카 정부에 의해서 주어지는 아주 높은 국가적인 그런 명예인데 that can only be held, 그런데 그것이 hold, 여기 잘 보세요. 이 only는요, only의 위치를 잘 보세요. only는 첫 번째 조동사, 그 다음에 only,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그 다음에 본동사. 굉장히 귀찮으시죠? 우리말하고 영어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쉽게 영어를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말은요, 그것은 결국 우리 사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우리 사회는 규칙이 좀 덜해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규칙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맨날 보시잖아요. 맨날 법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겠다. 왜 그 말이 나오냐면 법 만들어 놓은 게 몇 가지가 안 돼요.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국회의원들이 딴짓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필요한 규칙들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게을러서가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가 원래 그래요. 규제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지금은 조금은 달라졌지만요. 해수욕장 또는 공원에 가면요. 주로 뭐뭐 하지 마 이렇게 써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가보면 정말 뭐뭐 하지 마라가 많습니다. 명확하게 다 써놓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요새는 조금 많이 써놨는데 저도 이제 오래전부터 강의할 때마다 규칙을 좀 써놔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했는데요. 많이 써놨지만 옛날에는 뭐 써놓지를 않았어요. 규칙이 없어. 아예 해변에서 술을 먹어도 되는지 말아도 되는지 지금 이제 규칙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많이 붙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영어에는 규칙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규칙이 많은 게 서양 언어예요. 꼭 영어만이 아니고. 그런데 이 규칙이 많은 언어는 거꾸로 보면 좋은 점으로 보면요. 쉬워요. 규칙만 딱 챙기면 아주 쉽습니다. 그대로 하면 돼요. 규칙이 없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요. 사장과 사모님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보면요. 그 질문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서 보면요. 남자는 다 사장님, 여자는 사모님 하는데 어떤 때 보면 아저씨 하기도 하고 사모님 대신 아줌마 하기도 하는데 그 경계선이 뭐냐? 물으면 진짜 답하기 어려워요. 그 애매한 게 우리 문화예요. 조금 두리뭉실한 거. 그런 융통성이 좀 있는 거. 하여튼 그래서 only가요.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사이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이 only가 동사를 꾸미는 게 아닙니다. 이 only가 꾸미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걸 꾸며요. 왜냐하면 only라는 거, 뭐뭐뿐이라는 것이 동사를 꾸밀 일이 없어요. 100만 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그래서 이 only는요, by ing, 이것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 강의를 좀 스톱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이어서 말하면 이제 걱정이 없으니까 여기서 일단은 멈추